안녕하세요. 머신러닝 강의 윤채성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넘파이 기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요.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라이브러리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미 난 잘 알고 있어 라고 하신다면 건너뛰고 머신러닝 부분부터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하시려면은 이제 데이터를 머신러닝에 맞게끔 다 가공 변환하셔야 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한 결과를 시각화해서 보셔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넘파이입니다. 자, 파이썬으로 과학 계산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패키지입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이 내부적으로 다 얘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파이썬은 배우기 매우 쉽고 코드가 간결하지만 대규모 수치 연산을 처리하기에는 좀 속도가 느리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파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핵심적인 연산 부분을 다 C 언어로 구현을 했어요. 이 파이썬이 느리다라기보다는 C 언어가 빠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파이는 개발자는 파이썬의 쉬운 문법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돌아갈 때는 C 언어를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작성하기 쉽고 굉장히 빠르게 행렬 연산이 가능한 라이브러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은요, 우리가 보는 모든 데이터들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못해요.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숫자 집합, 즉 행렬이나 텐서라는 걸로 바꿔서 작업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이, 너비, RGB 색상 채널 이런 식으로 3차원 행렬 데이터로 되어져 있고요. 소리 데이터는 진폭을 나타내는 1차원 배열인데 멜 스펙트럼이라고 있어요. 이런 걸 이용해서 2차원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는 단어를 벡터화한 숫자 배열을 사용을 해요. 즉 여러분들이 머신러닝건 딥러닝건 간에 여러분들이 AI한테 학습하고자 하시는 모든 데이터들은 다 수치 형태로 되어져 있는 행렬 형태로 되어져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넘파이가 굉장히 중요한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넘파이는요, 머신러닝을 하실 때는 수백만, 수천만 개의 숫자를 곱하고 더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파이썬 리스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데이터 100만 개의 2를 곱하려면 100만 번의 반복문을 돌려야 돼요. 근데 데이터를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배치하고 CPU에 최적한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한 번에 계산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십에서 수백 배까지의 그 속도 차이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넘파이가 없이는요, 현대 AI 분야에서 학습시키는 데이터 양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넘파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라이브러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다음에 이제 선형 대수학의 핵심 도구입니다.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의 90% 이상은 선형 대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형 대수학을 위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들어있는 이 넘파이는요, 이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기타 데이터 사이언스의 생태계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판다스,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쓰는 건데 내부적으로 넘파이를 쓰고 있어요. 머신러닝 할 때는 사이킨런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입력 데이터로 넘파이 배열을 받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들이 다 넘파이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딥러닝 할 때 쓰는 건데요. 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넘파이가 다 쓰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요, 일단 넘파이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가상환경 다 꺼놨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한번 해보려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고자 하시는 폴더를 띄워주시고 주소창에 cmd 엔터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주시고 다음에 가상환경 폴더에 스크립트 들어가셔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자, 이게 네. 자, 주피터 노트북. 주피터하고 한 칸 띄고 노트북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파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 상단에 있는 요거 뉴입니다. 뉴를 클릭해 주시고 파이썬 3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탭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untitled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작업 폴더 가보시면은 이 untitled.ipynb라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untitled가 바로 파일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untitled를 클릭해 주시고 자, 얘는 자, 01 언더바 numpy 기본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주시고 rename 눌러주시고요. rename 눌러주시고요. 자, 다시 작업 폴더 가보시면은 이렇게 파일명이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먼저 라이브러리부터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import numpy as mp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Shift Enter 눌러주시면 라이브러리 임포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주피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파이썬 코드를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요 칸, 요걸 셀이라고 부르는데 요 셀에서 셀을 클릭을 하시고 바로 이겁니다. 클릭해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코드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는 거, 얘는 마크다운 문법을 이용을 해서 설명 같은 걸 작성하는 거, 그리고 로우는 그냥 글 같은 거 작성할 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설명 같은 걸 작성하실 때 이 마크다운을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해서요. 이제 설명을 할 때는 마크다운을 작성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코드는 파이썬 코드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마크다운 사용 방법은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클릭해 주시고 이거를 마크다운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 같은 걸 적을 텐데요. 샵 하나 찍고 뭐 제목 하시고 Shift Enter 눌러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2개면 이렇게, 3개면 이렇게 해서 샵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최대 5개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일단 3개 찍고 제가 여기다가요. 리스트 혹은 튜플입니다. 과의 비교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고 Shift Enter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여기를 이제 코드로 맞춰 주시고요. 자, 먼저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요. numpy를 가지고 만드는 애는 리스트와 다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리스트 1은요. 10, 20, 30, 40, 50 그리고 리스트 2는 60, 70, 80, 90, 100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Enter 눌러서 실행해 주시고요. 네, 출력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보통 파이썬에서 출력할 때 프린트를 사용을 하죠. 근데 이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는 디스플레이라는 함수를 써서 출력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Shift Enter 눌러주시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지금 똑같이 출력이 되죠. 근데 출력 대상에 따라서 출력되는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다 써보시고 더 보기 좋은 거 쓰시면 되시는데 이 디스플레이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주피터에서 셀의 제일 마지막에다가 변수를 작성해 주시면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해줘요. 이게 바로 디스플레이 함수를 쓰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저랑 작업하실 때는요, 디스플레이를 참 많이 쓸 거예요. 자, 먼저 리스트와 리스트 간의 연산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전에 배우셨겠지만 리스트와 리스트에 대한 연산은 더하기하고 곱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스트 1과 리스트 2를 더한 다음에 이렇게 찍어보시면은요. 찍어보시면 두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추출해서 하나의 리스트로 합쳐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다음에 리스트와 정수 곱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4는 리스트 1 곱하기 3에서요. 실행해 주시면 리스트 1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수만큼 반복하면서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행렬 생성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array 1은요. array 1은 np.array 해주시고 이 np.array 함수 안에다가 리스트나 tuple 뭐 이런 걸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10, 20, 30, 40, 50 하고요. array는 np.array 60, 70, 80, 90, 100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실행해 주시고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print array 1, print display array 1 해서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출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이제 행렬은 출력해 보면 이렇게 다르게 나오죠. 자, 그리고요. 자, 행렬 간의 더하기 연산입니다. 그래서 array 3은 array 1 더하기 array 2 하셔서 array 3을 출력해 주시면 두 개의 행렬에 각 원소를 합한 새로운 행렬을 만들어서 반환을 해줍니다. 그 행렬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순서를 매칭해서 순서에 맞는 것끼리 더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행렬을 반환시켜줘요. 자, 이렇게 동작하는 거는요, 수학에서 행렬 간의 연산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거를 따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행렬과 정수 간의 연산입니다. array 4는요, array 1 곱하기 3 해주시고 array 4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행렬이 들어져 있으면 행렬의 각 원소들과 1대1로 매칭해서 곱한 그 결과를 반환을 해줍니다. 자, 해서 numpy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일반적인 리스트와 조금 다르게 동작한다.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numpy 내용은 아직 더 많은데요. 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py 라이브러리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